해외 산림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 산림투자 지원 정책 및 제도 1.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 이후 여러분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의 개요를 이해하고 정부 간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한 투자 신고의 전반을 이해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해외 산림투자 지원 정책 및 제도는 다양한 제도 및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간 협력. 산림청은 해외 조림 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림청이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으로의 임업 주재관을 파견하고 2011년에는 한인리 산림협력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뉴질랜드, 파라과이 등 31개 국가 양자 산림협력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강화는 해외 산림투자 유망 국가에 대한 기업의 투자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자 산림협력 체결국은 2008년에 10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31개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 단위 협력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 단위 협력 사업 추진은 국경에 관계없는 산림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 중심의 논의를 지역 내 액션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최초의 산림협력기구 아포코를 설립하여 2012년에 사무국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관계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산림협력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질적 협력 현황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아프리카, 남미와 같이 산림협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국가에 주재관 파견 및 협력센터 설치 등과 같은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투자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자 신고의 대상은 조림, 벌채, 임산물 가공 사업입니다. 조림은 크게 산림조업,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으로 나뉘며 벌채는 조림지 및 천연님 벌채를 의미합니다. 임산물 가공 사업에는 우드칩, 목재 펠릿, 제제목, 합판, 단판, 파티클 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이 해당됩니다. 투자 신고 시의 신고 서류는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 변경사유서 각 한 부입니다. 3. 사전환경조사 지원, 국고보조사업. 산림청에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크게 사전환경조사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환경조사 지원 및 융자 지원 사업 모두는 해외 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조사 지원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예정 지역에 대한 산림환경, 투자제도, 인프라, 물류 여건 등에 대한 투자 환경 조사를 지원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됩니다. 이러한 사전 환경 조사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1억 5천만 원이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 조사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 공문, 사업 신청서 및 조사 계획서, 신청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조사 대상지와 관련된 증빙 서류,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및 납세 증명서, 그리고 참여 전문가 경력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전 환경조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의 해외 산림 조사 사업을 포함한
해외 산림 자원개발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중에서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 체결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업체이거나 신청법인 자체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업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경합을 이룰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순위로 산업 및 탄소 배출권 확보 조림 사업 실시를 위한 조림 대상지 조사자를 선발합니다. 2순위로 고무나무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 사업 실시를 위한 대상지 조사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3순위로 조림목 활용을 위한 가공시설 및 목재 가공사업 투자를 위한 대상지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사업비는 신규 국가 조사나 이미 조사된 국가의 신규 또는 인근 지역 조사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지원업체는 사업비 소요액의 70% 이내, 기존 지원업체는 60% 이내를 지원합니다. 단, 조림사업 사전환경조사는 3,500만 원, 가공사업 사전환경조사는 2,500만 원의 지원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먼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사전환경조사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 후 1차 서면심사에서 신청기업 평가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1차 서면심사 통과 대상자에 대한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는데 세부조사 계획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최종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발된 업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 결정액의 70%가 현지 조사 전에 먼저 교부되며 나머지 30%는 사업비 정산 후에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환경조사 보조금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업 종료 시에 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추진 설명회와 조사 결과 보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 결정일 이후 10일 이내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사업 추진 상황을 매달 말 한국임업진흥원에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만 보조사업 지원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지원 정책, 정부 간 협력, 투자 신고, 사전 환경 조사입니다.